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건강한가요? 행복한 미래의학 김지윤입니다. 행복한 삶, 인간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희망이죠. 건강한 삶을 위한 미래의학을 지금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서영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 건가요? 네, 평생 따라다니는 병, 전 세계 인구의 20% 가까이가 이 병에 시달린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매년 150만 전후의 환자들이 병원을 이 병 때문에 찾는데 바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민성 대장증후군 하면 이렇게 배가 정말 자주 아프고 네. 화장실을 좀 자주 들락날락 해야 되는 그런 질병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대장 내시경이나 뭐 CT나 복부 CT 해보면 이상이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항상 아랫배, 대장 쪽에 이제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배도 아프기도 하고 또 가스 차기도 하고 또 대변 상태가 좋지 않고 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는데 환자들이 그냥 평생 끼고 사는 병이 되어버렸어요. 아무튼 의학에서도 이거는 상당히 난치에 해당되는 질병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증상들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우선은 누가 시원하게 대변을 쫙 뽑아내는 게 건강한 거잖아요. 못 뽑아내요. 이렇게 찔끔거리고 남아있는 것 같고 그럼 또 나오지도 않고 그거 굉장히 불편하지. 뒤가 묵직. 네. 그 우리가 2급 후중이라고 그래요. 뒤가 묵직하다. 굉장히 좀 통증이나 가스 같은 것들이 자주 생겨. 아랫배가 쌀쌀 아프고 뻐근하고 쥐어트는 것 같고 그러면서도 가스가 차는데 가스가 안 내려가고 오히려 올라와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머리까지 가스 올라온다고 똥기운이 올라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머리까지요? 네, 근데 그 내시경은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대변 네. 횟수에 문제가 생겨요. 뭐 하루에 10번, 20번 화장실 들락날락하고 근데 완전히 안 나와서 또 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반대로 뭐 2, 3일 동안이라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스트레스라든가 특정 음식에 대해서 아주 과민하게 반응을 해서 뭐 시험 보거나 또 직장 생활하거나 해외 출장하거나 물만 갈아 먹어도 생기고 뭐 하는 등의 이것이 뭐 생사에 큰 문제를 유발하지는 않는데 평생 골치 아프게 하는 병이 바로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게 배변 활동에 문제가 있을 때 장염이나 다른 질환으로도 생각하기 쉬울 것 같은데 이거는 또 어떤 문제일까요? 네, 가끔 환자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이제 그건데 대변이 좀 설사나 물러서 나 장염 아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장염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우리가 그 내시경에도 나오고 의학적으로 검진에 나타날 수 있는 뭐 크론시병이라든가 궤양성 대장이라든가 아니면 장염 아니면 뭐 변비 뭐 이런 식의 하고는 다른 형태의 대장 질환이에요. 이거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는데 배변에 장애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통증이나 불규칙한 부분들이 발생되는 그런 만성 장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설사나 변비, 복통 같은 경우는 누구나 겪어본 그런 질환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민성 대장증후군인지 정확하게 판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사님, 따로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대한 자가 진단 리스트를 말씀드릴게요. 우선 대변을 시원하게 내려보내지 못해서 항상 잔변감이라든가 뒤가 묵직한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는 대변이 찔끔, 그래서 수차례, 한 10번, 20번, 아니면 여러 차례 배변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2, 3일에도 잘 안 나오는 그런 불규칙한 네. 상태가 아닌지. 그리고 대변이 일정치 않고 설사 쪽이나 무름변, 아니면 변비, 아니면 보통변 등으로 아주 불규칙한 대변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없는지. 그다음 이제 꼬이듯 아프거나 쌀쌀 아픈 통증과 함께 가스가 잘 안 내려가는, 그래서 위로 상충하는 그런 증상은 없는지. 그리고 찬 음료나 스트레스에 민감해서 이런 장 문제가 트러블이 생기는 것은 없는지. 이런 한 5가지 정도를 우리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범주에서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김 아나운서는 몇 개나 여기에 해당이 돼요? 저는 1개 정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1개 정도 해당되면 네. 아니라고 봐도 돼요. 다행이네요. 네, 3개 이상이 네. 되는 것이 그 기준이고요. 이것이 석 달 이상 지속이 되고 전제는 대장 내시경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거.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되면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이제 분류합니다. 이런 질환 중 하나라도 겹치게 돼도 정말 고통스러운데 이런 시시콜콜한 질환들이 3개월이나 넘도록 지속되는데도 대장 내시경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나타난다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하루에 한 30번 정도 화장실을 간대요. 그리고 대변이 아직 나오질 않는데요. 그러다가 또 어떨 때는 막 경련성으로 꼬이듯이 아프기도 하고. 그러니까 직장에서 사표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요? 네, 우선 일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계속 들락날락 해야 되고 또 아랫배가 무지룩하고 그러니까 집중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무튼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아파 죽겠는데 특별한 원인으로 못 찾고 그렇다고 해서 치료법이 없다라고 하는데 고민이 있는 거죠.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이상이 없다고 나타나는 게 맞는 건가요? 서양의학에서도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생기는 것에 대한 병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지적을 해놨어요. 장관 운동에 장애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 등의 이제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문제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장애도 항상 이렇게 그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장염같이.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 흔히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음식을 먹게 되면. 근데 그런 감염 후유증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서 잘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해결이 안 되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하나의 원인 병태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나 특정한 음식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것, 기후나 음식에 대해서 왜 과민하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대장의 과민 반응에 대한 이유를 이제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의 문제 때문에도 그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대충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발생될 수 있는 그 병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첫 번째가 왜 장관의 운동에 장애가 오느냐. 대변을 쭉 내려보내는 그런 운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왜 운동 장애가 있냐. 이걸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항상 장애는 세균도 감염될 수 있고 유해균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조금씩 염증을 유발하는데 회복이 안 돼가지고 항상 이상이 나타나는 감염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심리적인 문제에 의해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긴장하고 뭐 그러면 쌀쌀하게 아프고 그러잖아요. 뭐 네. 어디 가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려고 뭐 배가 쌀쌀하게 아프고 왜 스트레스에 의해서 그런 장애 트러블이 생기느냐라고 하는 이유도 또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음식이나 기후에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해서 과민성으로 대장이 이렇게 반응하느냐 이런 그 이유를 찾아내는 거죠 이제. 네, 그렇다면 이렇게 새롭게 분석하신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원인과 치료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왜 그 장 운동이 안 되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점막 요 이면 조직이 있잖아요. 이게 근육이에요. 대변이 이렇게 만들어진 걸 다 이렇게 운동을 해서 내려보내서 항문으로 이제 배출하는 건데 이게 운동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왜 안 나올까요? 굳어지는 겁니다. 그게 담적이에요. 네. 이 대장 담적인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직장인데요. 직장은 관략근으로 돼 있어요.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대변을 여기다 모아놨다가 쫙 짜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무력한 거예요. 네, 무력한 거예요. 힘이 없어요. 힘 없으니까 못 짜내니까 항상 여기 대변이 고여서 네. 남아있어요. 그 또 남아있으니까 숙변이 생길 거 아니에요. 숙변이 또 여기에 담적을 또 만들어내요. 그래서 네. 이래저래 약하면 굳어지기도 하고 약해서 뽑아내지도 못하고 하는 상황이 되는데 되게 노인분들이 이게 많고 이게 나이가 드셔서 노화되면서 직장이 무력해진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의 경우는 이제 출산 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는 변비약을 상습적으로 잡수시는 분들이 여기가 꼭 무력해져요. 그래서 변비약 오래 먹으면 안 됩니다. 배변 운동의 장애는 담적과 장무력, 직장무력 이 두 네. 가지인데 이거 굉장히 담적 치료하기 쉬운데 직장 무력을 치료하는 건 너무나 어려워요. 그다음 두 번째는 왜 여기 장에 그 염증이 그것이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고 남아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이제 서양의학에서도 제시를 했는데 장 안에는 균들이 미생물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장의
유익한 유익균도 있고 해로를 끼치는 유해균이 있어요. 그 유해균들이 많으면 항상 그 유해균들이 염증을 유발을 해요. 근데 왜 유해균들이 자꾸 많아질까요? 두 가지예요. 숙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숙변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담적이 있으면 환경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불결해지죠. 더럽죠. 그러니까 균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정말 안 좋은 세균들이 많이 생길 것 굉장히 같아요. 많이 생기죠. 그러한 세균들이 염증을 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적을 없애고 숙변을 없애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콩팥과 관련된 게 있어요. 콩팥이요? 네. 우리가 이제 여름에 네. 덥잖아요. 그러면 이불 다 제껴놓고 자잖아요. 그래도 어른들이 배는 덮어주죠. 네, 배는 따뜻해야 된다고. 배는 왜 따뜻해야 되나요? 그러게요. 왜 그럴까요? 이 대장이 하는 일이 네. 수분 관리를 하는 장기예요. 이 장 안에는 수분이 많이 있는데 그만큼 장은 냉한 기운이 배가 차질 수 있는 환경을 태생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장을 항상 따뜻하게 해줘야 수분 흡수를 잘 시키고 장에 트러블이 안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장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어떤 장기일까요? 바로 콩팥이에요. 아, 콩팥하고 심장. 네. 심장이 따뜻한 피를 계속 보내줘야 돼요. 장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바로 콩팥의 양기가 해주는데 콩팥의 양기가 떨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장이 차요. 그래서 쌀쌀하게, 찬 걸 먹으면 아프고 쌀쌀하게 아프고 꼭 새벽에 아파요. 또 이런 분들은. 그래서 새벽에 쌀쌀하게 아파서 설사 보고 온다고. 네. 그리고 또 심장이 그런 사람은 조금만 긴장되고 뭐 이러면 심장이 위축돼서 따뜻한 피 못 하니까 배가 차지고 그래서 과민성 대장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간 때문에도 그래요. 간하고 대장은 문맥으로 연결돼 있어요. 장에 있는 좋은 수분과 영양물질을 문맥을 통해서 간에 보내거든요. 네. 근데 간이 스트레스 때문에 응어리가 졌어요. 그러니까 풀리지 않는 스트레스. 우리가 실제로 응어리진다는 게 간이 응어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한의학적인 용어로 간기울결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간의 기능은 팍팍 퍼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영양 공급을 막 시키고 해독도 시키고 막 성장도 시키고 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게 응체가 되니까 응결이 됐다고. 그러니까는 이 대장에서 문맥을 통해서 수분이나 영양물질이 가야 되는데 여기가 응결이 되니까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오죠. 그럼 거꾸로 리바운드 돼요. 역행을 해요. 그래서 장에다가 이 기운이 장으로 파급이 돼가지고 장이 경련성으로 통증이 생기고 장의 운동을 잘 내려가다가 탁 간으로부터 공격을 받아가지고 딱 멈추게 되고 그래서 감염성 대장증후군이 이제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럼 치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담적을 없애야 네, 되겠죠. 담적을 일단 없애고 그다음에 직장을 강화시켜야 되겠죠. 네, 강화시키고 그리고 간도 치유를 해야 되고 간의 기운을 소통시켜서 네. 응어리진 걸 풀어서 풀어줘야 되고 장으로부터 쭉쭉쭉 잘 소통이 되게 하고 네. 그다음에 또 심장이 튼튼하게 피를 해서 더 혹시 보낼 수 피를 있도록 해야 되는 건가요? 강해서 신경 쓰거나 긴장될 때도 탁탁 따뜻한 피를 보낼 수 있게 하고 네. 뭐 이런 복합적인 플랜을 가지고 과민성 대장증후를 치료하면 날까요, 안 날까요? 낫지 않을까요? 잘 낫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고서는 한 가지 플러스를 한다면 좋은 그 미생물 유산균 제제를 투여를 해서 장에 그 세균의 패턴을 나쁜 세균에서 좋은 패턴으로 네. 좋은 균으로 바꾸는 그런 것까지 플러스가 된다면 장애 문제는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치료법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 이제는 치료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게 우선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설사가 있다고 해서 설사약을 먹는다든가 좀 대변이 안 나온다고 해서 변비약을 먹는다든가 이런 네. 거는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항우울제나 또 항불안제나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은 더 나중에 악화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약물로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몸의 전체를 치료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쪽에 이제 의지하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다면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평소에 저희가 실생활 속에서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대개 의학에서는 19,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대변 활동을 하도록 하라라고 하는데 그때가 제일 대장 운동이 항진이 되니까 바쁘다고 화장실 안 가고 뭐 이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규칙적으로 우선 하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장에 담적이 안 생기도록 꼭꼭 씹고 부드러운 음식, 야채 같은 거 특히 육류 섭취를 많이 하는 분이나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과민성 대장증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을 좀 조절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배가 차면 찬 생냉물이나 네. 야채 같은 것도 살짝 데치는 쪽이 오히려 낫습니다. 이럴 때는. 그리고 맥주 같은 찬 음료 또 맥주나 찬 음료 이런 것들을 좀 삼가는 쪽으로 평상시 그 정도 치료하시고 너무 심한 경우는 아무래도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죠. 네. 이렇게 숙변이 생기지 않도록 평소에도 규칙적으로 배변 활동을 관리하고 또 식습관을 신경 씀으로써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예방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나요? 여성분들이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질 질환인데요. 갱년기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좀 뭔가 근본적인 치료 길은 없는지도 살펴볼 겁니다. 많이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여성분들이라면 정말로 관심 많이 가지실 만한 이야기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갱년기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최서영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로 나서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